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바로 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입니다. 그의 사상과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글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네, 장자.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. 그렇죠. 특히 그 혼란스러웠던 전국 시대에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택했던 인물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. 당시로서는. 네.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 장자의 생각들,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뭐부터 시작해볼까요? 역시 그 유명한 나비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? 제가 장자인지 나비가 장자인지. 아, 호전몽. 네. 그 이야기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. 이게 단순히 현실이 뭘까? 이걸 넘어서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가 이걸 좀 꼬집는 것 같아요. 그 혼란스러운 순간이요. 맞아요. 근데 이 글에서 좀 더 주목해볼 만한 건 장자가 깨어있는 자신이랑 꿈속 나비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진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아, 우열을 가리지 않는군요. 네. 오히려 뭐랄까 어느 쪽이 더 자유로웠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죠.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선 이 현실만이 유일한 진실이다. 이런 생각이 좀 균열을 내는 거예요. 모든 게 그냥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잠시 머무르는 거다. 그렇죠. 그런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.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,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. 와, 그런 현실에 대한 유연한 생각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. 그 위나라, 초나라에서 높은 벼슬 제안받은 것도 거절했잖아요. 네, 단호하게 거절했죠. 라는 역설적인 지혜 때문인 거죠. 쓸모없음의 쓸모요? 네, 이 자료 속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예를 들어 나무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쓸모없어 보이니까 아무도 안 배워가서 오래 살아남고 아, 네네. 또 어떤 사람은 발이 불편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니까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목숨을 건지고 뭐 이런 식이죠. 아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쓸모없음이 단순히 살아남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. 자유요? 네,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그 기준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장자는 그런 걸 거부한 거죠. 억지로 뭐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. 이게 바로 무의자연, 무의자연의 태도와 딱 연결되는 겁니다. 와, 무의자연. 듣고 보니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잖아요. 뭔가 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. 그렇죠. 시사하는 바가 크죠.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이야기요. 슬퍼하지 않고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그 일화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충격이었어요. 이게 너무 초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네,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충분히요.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게 장자가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기보다는요. 아, 그런 건 아니고요? 네, 그 슬픔을 넘어선 어떤 더 큰 이해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장자에게 삶과 죽음은 그저 기라는 에너지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었거든요. 기가 모였다 흩어진다. 네, 태어나기 전에는 없음의 상태였다가 잠시 기가 모여서 형태를 이루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그 자연의 순환 속으로 돌아가는 거죠. 뭐랄까,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요. 아, 자연의 순환처럼 본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거나 특히 죽음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본 겁니다.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. 네.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며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그저 변화의 한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오히려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. 결국 그런 깨달음이 그를 벼슬이나 명예 같은 사회적인 어떤 규정들로부터 벗어나서 이름도 없이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한 걸까요? 그게 그가 찾았던 궁극적인 자유였을까요? 네?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장자는 뭐랄까 군자다움이라든지 어른스러움 같은 그런 역할이나 이름에 얽매이는 삶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.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다. 네, 이름이라는 게 우리를 규정하고 한계를 짓잖아요. 하지만 이름 없는 존재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으니까요. 아까 그 벼슬 제안 거절할 때 했던 말처럼요. 화려하게 장식된 재물이 되기보다 진흙탕 쪽에서 자유롭게 살겠다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사회적인 꼬리표로부터의 완전한 해방. 하늘과 땅을 벗삼아서 그냥 자연 그 자체가 된 것 같은 그의 마지막 모습은
정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장자의 시선을 따라서 세상을 잠시나마 좀 다르게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나는 나비인가, 나비가 나인가? 그 질문이 참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죠.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, 또 나라고 여기는 그 존재는 과연 얼마나 확실한 걸까요?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경계들을 한 번쯤 장자처럼 의심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 네. 그 의심 속에서 또 다른 자유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? 맞아요.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